안녕하세요. 2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박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한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 편리함, 지구에게는 짐이 아닐까요?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불편함을 설계하다입니다. 대기오염은 매년 약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하천과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되고 동물들은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탐색했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환경오염은 인류의 편의 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이제는 환경을 위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편리함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넛지 이론을 활용할 것입니다. 넛지 이론은 2017년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제안한 경제학 이론입니다. 넛지란 팔꿈치로 쿡 찌르다 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이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바로 소변기 속 파리 그림입니다. 이 작은 그림 하나가 사실은 넛지 이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파리 그림을 조준하게 되고 그 결과 바닥이 더러워지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파리 그림을 넣는 것만으로도 바닥에 튀는 소변의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효과적인 넛지 사례죠. 다음으로는 넛지 이론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넛지에는 클리어, 이즐리, 트러스트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클리어는 넛지는 투명해야 하며 사람을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즐리는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쉽게 그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러스트는 넛지가 유도하는 행동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 기존의 넛지 이론이 환경보호에 활용된 사례입니다. 휴지를 사용할수록 아프리카 대륙이 사라진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휴지곽인데요. 시각적 충격을 통해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예시가 환경보호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넛지 방식에 약간의 강제성을 더해 확장형 넛지 이론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를 위한 PPT 초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인드맵을 활용해 실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점을 정리하고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후 스캠퍼 기법을 이용하여 위 문제 상황에 확장형 넛지 이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5가지 부분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대상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지, 콘센트, 그리고 가정 내 공간입니다. 이어서 각 부분에 어떻게 확장형 넛지 이론이 적용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상상관 1층 엘리베이터 앞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함께 있거나 계단이 비상구 쪽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계단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바꾸어 보자 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엘리베이터와 계단 이용에 관해 실험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시 계산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적 행동 경향이란 시간, 노력, 효율성 등을 생각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재설계해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접근성을 낮추고 계단의 접근성은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는 건물 입구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여 이용 시 더 많은 이동과 시간이 필요하도록 합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계단은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크고 눈에 잘 띄게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낮은 층수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중에서 세면대에 확장형 너츠 이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한 자료로 피드백과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피드백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시간 피드백과 같은 직접 피드백은 최대 10%에서 15%까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여 세면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주기 위해 세면대 거울에 실시간 물 사용량이 나오도록 하였고, 좀 더 확실한 물 절약을 위해 절수형 수도꼭지를 더했습니다. 절수형 수도꼭지란 자동 센서형, 버튼형, 분당 리터수를 제한하는 수도꼭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사용 가능한 분당 리터수를 제한하는 수도꼭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지것과 관련된 한국인의 습관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志保ティッシュ1枚ちょうだい。はい、どうぞ。시우야, 앞에 티슈 좀 줄 수 있어? 응. 안나. 고마워.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한국인들은 타 국가에 비해 휴지를 한 번에 2장에서 3장씩 뽑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입니다. 혹시 부족할까 여유있게 챙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서가 항상 휴지를 2장, 3장씩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지곽에 다음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저항 장치로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더 강한 힘을 줘야 휴지를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휴지를 여러 장 뽑는 행동을 줄여 사용자로 하여금 휴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콘센트에 적용해 볼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해결해보자 하는 문제는 바로 대기 전력입니다. 대기 전력이란 전자제품이 꺼져 있거나 대기 모드에 있을 때 소모되는 전력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에서는 대기 전력이 5%에서 15%를 차지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가정용 전력 소비에서 대기 전력이 6.1%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가정 내에서만 연간 5천억이 대기 전력으로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전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콘센트를 설계했습니다. 이 콘센트는 설정된 1회 사용량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는 전력이 끊겼을 때 경고창을 띄워주어서 예기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볼 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달마다 나오는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한 달 동안 사용한 총 에너지량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피드백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간접 피드백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간접 피드백은 직접 피드백보다 에너지 감소 효과가 작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집에는 하루마다 에너지 총 사용량을 알려주는 기능인 직접 피드백과 좀 더 확실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제 위에서 말한 구조 및 물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지? 샤워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샤워 시간 좀 줄여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역은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여기가 슬기관인가?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지?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멀리 있네. 이번 수업 2층이니까 걸어 올라가지 뭐. 여긴가? Hello, everyone. 아, 수업 곧 끝난다. 왜 갑자기 충전이 멈췄지? 아, 전기를 다 썼구나. 뭐, 수업도 거의 끝났는데 그만 충전해도 되겠지. 제니야, 입 좀 닦게 휴지 좀 줄래? 어, 여기.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뭐야, 손만 씻었는데. 물을 2리터 넘게 썼다고? 물을 너무 막 썼나? 이젠 좀 의식하고 써야지. 제리야,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아, 피곤하다. 그래도 과제는 다 끝내고 자야지. 10분만 자고 마저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PMI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점은 이 프로젝트가 넛지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점은 기존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추가했기에 사용자에게 원치 않은 불편함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불편하여 계단을 이용 못하는 사용자인 경우 엘리베이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흥미로운 점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설명드린 피드백 관련 연구 보고서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특정 절약 행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공공장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확장형 넛지를 적용하면 사람들은 환경보호 행동을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에서도 이어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상 속 환경보호 습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팀원들의 느낀 점입니다. 편리함은 잠깐의 만족이지만 불편함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불편한 변화가 아닌 익숙한 습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